오늘은 제 딸을 보내는 날입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한 남자 앞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주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 여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체면이 중요한 날이라서요.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로 쏠렸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장 가장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한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축사가 시작되자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웨딩홀 앞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호텔 외벽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겨 보이는 나이에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장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깨 선이 살짝 늘어나 있었고 소매 끝은 세탁을 반복해 색이 조금 바랬습니다. 구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이 닦여 있었지만 밑창이 닳을 대로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진우였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 박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진우는 호텔 입구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높고 넓은 유리문 너머로 화려하게 꾸며진 웨딩홀 로비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꽃 장식,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 잠깐 그 풍경을 바라보던 그는 이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는 신랑 측 가족들이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최명숙이 중심에 서서 오는 손님마다 능숙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단처럼 광택이 흐르는 연보라색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최명숙의 시선이 잠깐 그에게 닿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낡은 정장 위를 훑쳤습니다.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라면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는 딸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지도 않았고 자신을 소개하려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쪽에 조용히 서서 점점 많아지는 하객들의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 한편에서 진우의 친척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손을 잡으며 작게 물었습니다. 형님, 오늘 혼주석은 어디 쪽이에요? 진우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웨딩홀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봐야지. 대답을 들은 친척은 무언가를 더 물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더 이상의 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웨딩홀 입구 쪽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진행 담당 직원이 신랑 신부 측 혼주들을 안내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주석은 식장 맨 앞줄 중앙 하객 전체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처럼 규모가 있는 결혼식에서 그 자리는 단순한 좌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결혼의 진짜 주인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직원이 박진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주석은 이미 양가 어머님들 중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자리로 안내해 드릴까요? 진우는 말없이 직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은 눈을 피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그 짧은 눈빛 하나로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최명숙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연보라색 한복 자락이 사각거리며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서연이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워낙 챙길 게 많아서요. 조용히 계시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은 누가 들어도 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조용히 있어 달라는 것. 진우는 그 자리에서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낸다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식장 가장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친척 몇 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결혼식에서 남의 집 혼주 자리에 끼어들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주석에는 최명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옆에 신랑 도훈의 아버지가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신부 박서연은 대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드레스를 고쳐 입던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웨딩 플래너가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혼주석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도 식장 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진행 직원들은 바쁘게 오가며 마지막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플로리스트가 강단 위 꽃장식을 다듬었고 음향 담당자는 마이크 볼륨을 조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준비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식장 한편에서는 양가 가족 공식 기념사진 촬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포토그래퍼가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 각도를 조정하면서 가족들에게 자리를 잡아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신랑 도훈의 가족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최명숙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그 주변으로 친척들이 자연스럽게 늘어섰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가다듬은 서연도 그 옆에 섰습니다. 포토그래퍼가 카메라를 들고 구도를 잡으려는 순간 서연의 눈이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같이 찍어야 하지 않나요? 짧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명숙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사진은 가까운 가족 중심으로만 찍는 거야. 나중에 따로 찍으면 되잖아. 서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더 말을 잇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도훈은 그 옆에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인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박진우는 그 장면을 식장 맨 뒤쪽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딸이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흰 드레스가 빛 속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딸의 모습을 조용히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진우 옆에 앉아있던 친척 한 명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래도 되는 건가? 신부 아버지를 저렇게 취급하면 쓰나? 다른 친척이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오히려 서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수군거림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로 딸의 웃는 얼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것은 그것뿐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웨딩홀 안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고 여기저기서 오가던 대화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조명이 조금 더 따뜻하게 조정되었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특유의 설레고도 묘하게 긴장된 공기가 식장 전체에 조용히 퍼져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맨 뒷줄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신랑 측 먼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역시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앞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강단, 그 위에 놓인 마이크 하나, 그리고 곧 딸이 걸어 들어올 버진 로드, 긴 흰 천이 깔린 그 길 위에 그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진우의 친척 한 명이 슬며시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부터 마음에 걸렸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혼주석이 원래 형님 자리잖아요.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오늘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친척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담긴 무게가 어떤 긴 말보다 훨씬 묵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버진 로드 끝에 가닿았습니다. 이제 곧 저 길 위로 딸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그 생각이 가슴 한편을 조용히 지나갔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딸을 키워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시절도 있었고 버거운 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날에도 딸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어디든 사진에 들어가든 빠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웃는 얼굴로 저 길을 걸어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식장 앞쪽에서는 최명숙이 지인들과 나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그녀의 한복이 은은하게 빛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모였습니다. 아무도 식장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는 남자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웨딩 마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서연이 버진 로드 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흰 드레스 자락이 길게 뒤로 흘렀고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강단 위에서 도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따뜻하게 빛났고 꽃향기가 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박진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은 자리에서는 딸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서 버진 로드를 걸어오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 얼굴을 보는 그의 눈가에 무언가가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장 뒤편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가슴에는 호텔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웨딩홀 총지배인 이성훈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빠른 눈으로 식장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낮고 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우 회장님, 아직 제대로 안내를 못 받으신 겁니까?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우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장 한가운데를 빠르게 가로질러 맨 뒷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웨딩 마치가 여전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장 차림의 총지배인이 식장 뒤쪽으로 걷는 장면이 하나둘 하객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성훈이 박진우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였습니다. 회장님, 자리 안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식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웨딩 마치 선율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 위로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뒤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남자에게로 최명숙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성훈과 박진우 사이를 오갔습니다. 화사하던 얼굴빛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박진우는 이성훈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들어 괜찮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성훈은 몸을 일으키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진우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총지배인이 직접 옆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기색을 가까스로 감추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특별 축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식장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다음은 특별 축사 순서입니다. 한성테크 박진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성테크, 누군가 작게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국내 정밀부품 업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고 그 회사가 어떤 규모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본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옆 사람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맨 뒷줄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정장, 다른 구두, 식장 가장 뒤쪽,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가 버진 로드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장 전체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식장 안을 조용히 가로질렀습니다. 최명숙은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능숙하게 미소를 유지하던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이 천천히 구겨졌습니다. 신랑 도우는 강단 위에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가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식장 안을 한번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앞줄에 앉아 있는 딸 박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 딸을 보내는 날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잘해준 것보다 미안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준 것이 아버지로서는 평생 가장 큰 자랑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오늘보다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늘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진우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장 안이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하나 둘 박수가 식장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서연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식장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도훈이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고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던 진우가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팔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잠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두 팔로 딸을 감쌌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해진 식장 안으로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나섰어야 했는데. 진우는 말없이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오랫동안 반복해온 것처럼 익숙하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식장 안의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손수건을 꺼내 들었고 오래 알고 지낸 친척. 어른 한 명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말 한마디 없이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혼주석에 앉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열렸다 다시 닫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는 딸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명숙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최명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난 뒤 식장 안이 서서히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직원들이 조용히 들어와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백 명이 가득 채우고 있던 공간이 빠르게 고요해졌습니다. 웨딩 마치 소리도 박수 소리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만이 텅 빈 식장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신랑 가족들과 함께 사진 촬영 자리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를 굳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비어가는 식장 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옆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총지배인 이성훈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들이 하겠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진우는 손을 멈추지 않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버지로 있고 싶네요. 이성훈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진우가 다시 의자를 정리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서연이 드레스 자락을 한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아직 붉었습니다.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아버지의 팔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진우는 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식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낡은 정장과 흰 드레스. 아버지와 딸의 뒷모습이 출구를 향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식장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